예, 애국시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송은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또 이 문 대통령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란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5.18 이번에 그 식을 40주년 기념식을 이렇게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참 무겁고 착잡합니다. 문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이 되어질 때 또 후보 때부터 변호사로서 그 얼굴도 잘 생기고 또 여성들도 많이 좋아하고 온화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이렇게 진보적이면서도 저는 표는 안 찍었다 하더라도 그분은 그래도 참 그 본 심성이 민변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또 잘 하리라 참 좋은 마음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으로 이렇게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말할 때 너무도 그것이 설마 그것이 이렇게 개헌을 통해서 이 공산 좌파 주사파 정권으로 해가지고 사회주의로 해서 연방 통일로 줄기차게 이렇게 끝까지 이제 3년을 지내고 보면서 이제 정권을 3년이 되었으면 이것이 그것이냐 하는 그런 이제 강한 의문이 들면서 이 보수 우파에는 가슴을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뭐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으로 그쪽으로 생각하면 너무도 많은 염려가 되어집니다. 정권의 3년이 이제 지났는데 이제 처음에 적폐청산 뭐 환호를 받아가지고 한 것이 3년이 되었으면 2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집어넣고 많은 자살자가 생겨나고 이만큼의 많은 무리가 일어났으면 두 대통령을 이렇게 감옥에다가 이제 이제 넣고 또 하나는 가택 연금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 또 지금 한 대통령을 이제 뭐 세속말로 족쳐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감옥이나 아니면은 역사에 지우고자 하는 이제 그런 것을 계속 파내고자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촛불 혁명의 완수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노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이어받아 가지고 그대로 친구로서의 그대로 완수를 모든 것을 다 해보겠다고 하는 것에 모든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5.18 40주년 기념식을 하면서 우리가 가슴에 와 닿는 것이 5.18 특별 개정안 개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미 민주당의 선 지도자들은 이제 발의를 몇 번이나 했는데요. 이번에는 꼭 이제 180명의 국회의원 수에부터 해서 발의를 하겠다고 하면은 하겠죠. 첫째 대통령의 기념식 40기념식에서 발포 명령자 그리고 헬기 사격은 의혹을 반드시 밝히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헌법 전문에 민주화 전문을 새기겠다. 또 그러면서 이제 임의 행진곡을 이제 주먹을 치면서 흔들면서 노래를 이제 부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라도 5.18 진실을 고백하면 용서하겠다 이런 제 말을 또 했습니다. 이것은 청와대에서 해설을 해주기를 강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당사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 내면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 먼저 자백해라.
하는 이런 형사적인 그런 그 내용이 아주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 1호 민주당 1호 추진할 것이 이 특별법 개정안 발의인데요. 그렇게 상정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왜곡, 비방, 날조하면 사람과 단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겠다. 이것은 누구 말을 들으니까 살인자도, 그러니까 고의적 악질적인 살인자가 아니라 보통 그 살인자도 5년이라고 하는데 7년 이하 7천만 원 벌금을 물겠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질서 파괴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를 하고 국립묘지 안장 금지를 하고 발포 명령자 헬기 사격 성폭력 조사 등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겠다. 여러 가지 7가지 있지만은 주요한 것이 이렇게 특별법을 개정 발의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있는데 정말 그 탄핵을 딛고서 세운 이 문 정권이 아닙니까? 촛불 혁명 정권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탄핵에 대한 반대파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번에 과연 문 대통령이 표를 얻은 것이 얼마를 얻었습니까? 50% 넘지를 안 했죠. 50대 50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50%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인기가 뭐 60%, 70%에 잘한다 소리를 듣는다고 또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해서 기고 이렇게 더 이제 자만으로 올라가면 그것이 또 망하는 길이죠. 30대 딸과 60대의 어머니가 그렇게 싸운다는 겁니다. 또 40대의 아들과 60대, 70대의 아버지와 또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극심한 내 편, 네 편 양극화가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잖아도 산산이 이렇게 동서가 나누고 남북이 나눠져 있고 이런 그 형편의 이념으로 또 여러 가지 양극화로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참으로 이 민족이 어디로 어떻게 해야 화합이 되고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면을 보면은 정말 원수들이 되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 타파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큰 일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동서의 그 화합을 위해서 그토록 했던 것인데 우리가 경남에서 이렇게 표를 많이 전라도에서는 전혀 이렇게 이 표를 주지를 않습니다. 98%, 9%잖아요. 그런데 경상도에서 이렇게 이 전라도의 이제 진보 좌파의 표를 어느 정도 주는 것은 화합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화합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나눠서 싸우라 편가르기 하고 보복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사파 그리고 친북 친중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 종중으로 가서 사회주의가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이 연방제로 나아가고자 하면은 보수도 절대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라는 6.25와 같은 피 흘리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질지 혁명이 일어날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맞닥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그 대립 구도가 더욱 극심해지면은 평화라고 하는 그 화합을 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지만은 일방적으로 계속 가는 것을 보면은 국방의 문제도 있고요, 경제의 문제도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또 앞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또 일제 잔재 청산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얼마나 또 많은 그 일본의 그 운명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백성들의 그 어떤 애환과 삶의 그 뿌리 자체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것도 청산을 하자고 하면은 엄청난 많은 상처가 있고요. 40% 정도는 청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그러나 편찬 이혼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그렇게 하고, 이것을 그 원한을 가지고 짓밟고자 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남북 공산주의 이런 것도 주변의 큰 나라들에 의해서, 또 혹은 그리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이렇게 큰 상처를 가지고 나눠진 것, 그리고 일본 친일과 반일, 친일과 뭐 반일, 이런 것도 나눠줄 수가 없는 운명적으로 고종 황제 왕부터 해서 어쩔 수 없는 일본 시대에 들어가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상황, 이렇게 그 백성들이 일본의 내선 일체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나라의 하나의 작은 민족으로서의 운명적인 것이지, 이것을 지금 잘했다 못했다 칼로 이렇게 칼로 이렇게 가른다는 것은 엄청난 또한 괴로움과 이 피 흘림이 또다시 있고 진전의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5.18 진상규명도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1988년 국회 청문회를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으로 진상규명, 그리고 2018년도까지 이 문 정부의 국방 이렇게 조사 한 달까지 해가지고 전체 8번, 9번째 지금 이것까지 합쳐서 10번째 지금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헬기에서 고사총을 쏘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 뭐 그거에 되어지지 않고 안 했다 하고, 그 신부도 말한 거, 그리고 정보원이 뭐 와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잘 뭐 드러난 것 아닙니까? 뭐 실제 정보원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국가폭력이라고 국가폭력 같이 이렇게 규명을 하면은, 젊을 때부터 저도 이 대학교마다 이렇게 가보면은, 어디 뭐 가보면은 해마다 무참하게 그 대금으로 찔러 죽이고, 경상도 특공대들이 전라도에 뽑아가지고 전라도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가서 여자의 젖가슴을 도려내고 임산부를 배를 가르고 뭐 강간을 하고 그랬다고 해서 사진들을 막 이렇게 전시를 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한 번, 두 번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는 것입니다. 뭐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또 어느 정도 한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북한에도 그거를 그 당시에 북한에서도 계속적으로 기념식을 하고 그 사진을 전시하고 이쪽에 남쪽에 그거를 찬양을 하고 같이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북한과 감여가 좀 되어 있다는 것은, 뭐 500명이 내려오는지 600명이 내려오는지 그것도 그것은 뭐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0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전체 결국은 2,000명 죽었다, 뭐 얼마나 말이 많았는데 지금 170명인가요? 그렇게 사망한 거, 뭐 작게 사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허위와 거짓도 많이 있다는 거. 북한에서도 기념식을 하고 그 김대중과 김정은이 그 에더블룬 해가지고 그 인형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북한에서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복수와 원한의 그 고리를 끊어야 되고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때입니다.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박정희가 사형을 선고를 했었는데 1980년에 공개 용서를 한다고 했습니다. 공개 용서를 한다고. 그렇게 정치 보복을 끝내자고 했습니다. 강주 민주의 그 영령들도 이것으로서 달림을 받고 이제 땅 밑에서도
무덤에서도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 전두환 대통령의 원흉이라 하는 그 아들 전재국 씨가 결혼할 때도 이렇게 축하 선물로 글을 써갖고 보내고 꽃을 보내고 했습니다. 그렇게 화해를 하자고 했는데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는 넬슨 만델라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 아름다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는 두 가지 꿈이 있다면은 호의와 용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조건 없는 화해와 용서만이 이 흑백 인종 갈등을 종식시킬 수가 있다. 그는 27년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 결국 감옥에 부인과 함께 손을 잡고 나오면서 했던 말이 여기 있네요. 감옥에 나온 후에도 계속 그들을 정오한다면 여전히 나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다. 갇혀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내가 진정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정오심을 내려놓았다. 남아공화국의 보복은 이제부터 없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겠습니까? 일제의 잔재 문제 이것도 덜쳐내고 그 다음에 이 5.18도 계속 40년 동안 이렇게 계속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과연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뭐 원한을 그 사람들이 어떤지 모르지만 강주의 전체 사람의 이익이 될까요? 강주와 전라도라고 하는 전라도 말 자체도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꾸 고립이 되어지고 자꾸 원한과 그 정오심을 갖고 그런 영화를 또 이렇게 보태서 만들고 화려한 뭐 휴가 뭐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그 운전 이제 택시 해가지고 또 영화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그 진실이 아주 완전한 진실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영화들을 만들고 하면 우리의 그 후손들이 자식들이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것입니까? 어떤 정오심을 갖고 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그 위대한 정치, 이것은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원수를 품어주었고 그 후손들을 끊임없이 돌봐주었던 데서 온 백성들이 통일의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이 거기 있는 것이죠. 천주교를 다니시니까 다윗을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칼을 더러 꽂아라. 사람이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원수가 오리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으면 속옷을 주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끊어지는 것이고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김대중과 넬슨 만델라가 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 문 대통령은 존경받는 대통령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나는 인기가 좋고 아무리 나는 그렇게 앞으로 대통령의 나는 좋은 이제 인기 있는 그런 동상을 세울 것이고 영원히 기억이 되어지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어렵습니다. 이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9명의 모든 대통령들이 다 윤보선까지 해서 어느 하나 성한 대통령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살해 죽어야 되고 망명을 가야 되고 감옥을 다 안 갔습니까? 예? 제대로 국민 모집 못 친 사람이 두 사람 있죠? 예?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 문 대통령은 정말 모든 정치가들은 교만과 자만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